자, 계속해서 이제 저당권에 관한 주제, 근저당권, 공동저당, 총 세 가지를 묶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얘는 각 주제별로 한 개에서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토탈 외울 항목 자체가 4개, 그 정도, 4, 5개밖에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못 푸는데요. 그거 버리고 가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 을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저당권은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당권은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식이죠.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경매에 붙여서 그것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저당권이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저당권도, 자,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될 사람을 바로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담보물을 제공한 사람,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되죠. 그래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한다. 다시 외우셔야 돼. 단독 신청의 경우 이행 판결, 재권 판결, 형성 판결 등, 이때는 단독 신청 이렇게 봤었고요. 상소, 소유권 보존 등기, 공용징수 수용 얘기했었죠. 그리고 나서 신탁 등기, 이런 것들 단독 신청, 멸실 등기도 단독 신청,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 따로 얘기 안 하면 다 뭐가 된다? 공동 신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자, 그래서 신청 정보,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이때 채권액표와 갚아야 될 돈이죠.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를 바로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의 내용이 뭐냐면은 받을 금액, 채권액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돈을 빌린 사람,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 만약에 갑이 돈을 빌렸다 그러면 갑의 주소와 성명 등을 표시할 것, 혹은 갑이 안 빌려주고 안 빌리고 병이 을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병의 성명과 주소 등을 어떻다 표시를 해라. 그러면 이제 병이 돈을 빌리고 갑명의의 재산을 담보물로 내놨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됩니다. 그때 같이 기억하실 게 있죠? 귀신, 고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민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등기부에 어떻다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해서 어떤 경우에도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실체가 외부에 공시가 되지 않는 존재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등기 신청, 적격 등을 논할 때 민법상 조합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어느 쪽도 될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명제인데요. 일정한 금액을 채권 금액으로 채권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이제 금전채권 아닌 채권, 손해배상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그 평가액을 기록을 하도록 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평가액. 근데 이건 신경 쓰시면 안 돼. 몰라도 돼. 답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답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내용을 다 외우고 나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음미하면서 이것은 저것이고 저것은 이것이고 이렇게 가면은 시험 보실 때 쓰러져 죽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답이 관련이 없어요. 자, 그렇다 치고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기본적으로 을구에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약간 응용 들어가는 거 나와야 되죠. 우리 저당권은요, 소유권을 담보물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담보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이때는 부기 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 부기 등기. 개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토지라는 것이 존재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지상권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지상권자, 이 자신의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 병의 입장에서는 의뢰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지상권을 팔아가지고요, 나중에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물론 민법 파트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이 만료가 되게 되면,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럼 민법 얘기고, 일단 이런 게 있겠고, 똑같은 논리 구조로 갑소유의 Y 건물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전세권자,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것을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하게 될 텐데, 이걸 담보로 병한테 돈을 빌리고 넣다 바로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민법 파트에서 나왔던 거 지역권이라는 것은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무효, 이런 식으로 민법에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그때 형식은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기, 등기. 아까 한번 공부하셨죠? 지역권 관련해서 요역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부기, 등기. 요거 아직 안 나왔는데 이 파트에서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 필수적 등기상 채권액하고요, 채무자의 성명조서, 요건 이제 저거 할 때도 필요하죠. 민법 할 때도 필요한 개념. 그래서 필수적 등기상 두 가지고요. 그 외에도 변제기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 그건 임의적 등기상이라고 해서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고, 하여튼 출제 이슈가 되는 게 뭐라고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 그리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등기는 어떻다? 부기 등기. 이게 어렵다니까요. 아까 승역제, 지상권, 전세권을 담보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부기 등기. 그래서 소유권, 소유자를 만나서 등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주 등기. 소유권 외의 권리,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부기 등기. 똑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이슈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죠. 다시 갑시다. 지상권 이전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 이전할 수 있었고, 저당권도 이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A라는 사람에게 저당권 자체를 피담보채권, 도움받을 권리랑 같이 팔아버리게 되면 저당권 이전 등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옮길 수 있다. 오늘 뒤에서 논의할 주제가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 한편 자, 피담보채권은 도움받을 권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양도하는 거, 이전하는 거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권리질권의 등기는 나중에 학기론 할 때 논의할 거고 큰 쟁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저당권 등기는 딱 한 가지 정도만 이슈를 삼는 거야. 바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되면 이건 어떻다? 부기 등기. 이게 저당권 등기의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왜?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다? 조금 실력이 쌓여야지 이게 이해가 되고요. 그걸 물어보는 양식이 바로 지금 이제 부기 등기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 권리질권 등기는 지문 보면서 설명드리게 될 테고요. 자, 그래서 저당권에는 거의 유일한 쟁점 하나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개념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근저당권, 민법에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 자,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 시기라고 해서 스스로 경매 신청을 하면 그때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된다.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수인이 매각 등을 완납했을 때 피담보 채권에게 확정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데, 자, 설명을 드려볼까요?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그래서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저당권이 아니라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통
주택담보대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빌린 금액이 3억이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에서 채권 최고액 3억 5천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근저당권은 뭐 그러다 치고 그냥 우리 접근할 때는 근저당권은 기본적으로 저당권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저당권자가 이 사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담보물에 대해서 경매 신청해서 호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근저당권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 똑같아요.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공동 신청하는 것이고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 다음에 자 필적 등기상의 채권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 아까 저당권은 채권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렇게 같은 비해서 이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특정한 금액이 아니라 최대치를 설정해 두는 것을 근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논리구조.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이런 경우에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기록을 한다.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논의할 것이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 주등기. 아까 우리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가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필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구조가 할 텐데 채권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래서 외울 게 이 아이가 외울 항목이 되게 되는 거죠. 채권 최고액 채무자, 채권자가 수인이다라고 할지라도 단일하게 기록한다 해서 딸랑 하나 외울 게 뭐야? 단일하게 기록하게 된다. 해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자, 병도 돈 받을 게 있어. 그래서 전체 받을 돈 총액을 가지고 채권 최고액을 표시하는 것이지, 을이라는 사람이 또 병이라는 사람이 하나하나 채권 최고액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좀 어려운데요. 그냥 단순히 가시면 돼. 그래서 채권 최고액 단일하게 기록한다. 다시 갑시다.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등기사항으로서 채권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 나머지 따져 물을 거 실익이 없어. 이게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어차피 버릴 문제니까 바로 채권 최고액 단일하게 기록한다. 그럼 가볼까요? 아까 우리 저당권에 있어서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때는 부기 등기, 이게 출제 이슈가 될 테고, 거기서는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 그리고 내릴 게 없다 보니까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뭐라고요? 단일하게 기록을 하도록 한다. 끝났어요. 거의 나올 확률이 적습니다. 나온다면 이 하나밖에 없어. 그걸 뛰어넘는 문제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저당이라는 얘기를 가봐야 되죠. 이 공동저당은 저당권의 한 유형입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한번 담보로 대출을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법이라든가 이런 데 세법을 통해서 공부하다시피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건물만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당연히 가능한데, 만약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을 묶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슈, 토지 플러스 건물을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동저당. 우리 앞에서 일괄 신청이라는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등기소의 관할이 동일한 여러 개 부동산 소유자가 다르다 할지라도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거기서 파생되는 주제 일부 취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것이고요. 여기는 너무 유치해서 민망해 죽겠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토지 건물 묶어서 만약에 공동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공동신청 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여러 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에 등기를 신청할 때 그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는 거, 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요 묶어서 저당권 설정할 때는 갑에 관한 것도 당연히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되고, 을의 권리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일해요.
자, 필적 등기사항부터 가볼까요? 채권의 채무자의 성명 주소. 공동저당도 저당권의 일종이니까 채권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여기까지 던져주는 거고요. 거의 도배하는 문제. 공동 담보 목록이라고 하는 거,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된다 해서 두 가지죠. 첫 번째 제일 쉬운 게 3개, 2개 아니고 5개 이상이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는 것은 누가 한다? 등기관이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장난을 치는 게 등기 신청인은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아주거나 5개를 3개, 2개 이런 식으로 아주 유체 죽겠어 뭐 이런 걸 문제라고 내고 있는지 막 짜증이나 사람 무시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요. 사람들이요, 일반 수험생들이 이게 저당권까지 다 못 와. 등기법이 어렵다 보니까, 어디 신청 정보, 등기 당사자 적격, 첨부 정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딱 하고 나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간 상태에서 시험을 보러 가. 유치의 극치인 거예요, 유치의 극치. 이게 일반적인 교재에서는 제일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놓치는 거야.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 자체가 빙빙 돌아. 그래서 공동저당은 최소한 지금 인류가 그 단군이 곰 뱃속에서 기어 나온 후로 나왔던 모든 주제가 5개 등기관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등기 신청인이라고 장난을 치거나 5개를 3개, 2개 이렇게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 등기법은요, 공동 담보 목록을 등기 신청인이 작성을 하도록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벌써 한 10년 됐는데요.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끊임없이 이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 관련해서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난이도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전혀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까 감을 못 잡을 뿐이고, 실제 시험 문제 구성하는 것들을 보면 유치의 극치야. 해서 결국은 이제 공부를 해갈 때 가다가 이제 한 문제 버릴 거 생기거든요. 그럼 버리면 되는 거야. 우리가 등기법 파트에서요,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문제만 맞춰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근데 사람들이 욕심 더럽게 많고 겁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어쩌다 한번 책 볼 때마다 죽기 살기로 막 읽기 시작해. 자기 머리를 그렇게 모르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텐데 뭐하러 읽어요? 그냥 답이 됐던 거나 달달달. 그리고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중간 내용을 다 생략하고 바로 패스해서 결론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이거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가봐봐요. 뭐 법무사 할 것도 아닌데 그렇게들 공부를 해.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지. 해서 지금 정리하면 이런 식이야. 공동저당에서는 공동담보목록이라는 것이 키워드. 이때 등기관이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5개 이상. 아까 근저당권 등기. 근저당권 등기는 채권 최고액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고,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일 때 단일하게 채권 최고액을 기록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채권액과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렇게 가는 것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될 텐데, 형식과 관련해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요 정도 얘기. 해서 지금 뭐 설명드린 것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해서 요 정도 가지고요. 지문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저당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지상권도 다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가 뭐라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요런 정도. 2번 지문이요.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해서 가볼까요? 이제 아까 우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토지의 일부,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 설정을 할 수 있지만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다
설정을 할 수 없다.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설정하면 어느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확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한편 토지의 일부나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경매를 붙이고자 할 때 어느 부분이 저와 파는 부분인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자 100%의 소유권, 이게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될 테고 50%의 소유권, 40%의 소유권,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분, 권리의 일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권리의 일부에 대해서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혹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면 그러려냐고 넘어가실 거. 이거는요, 민법하고 등기법 두 군데서 계속 이슈가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할 때 제일 짜증났던 게 이거였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혀. 이건 공유라는 개념이 세팅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넘어가요. 해서 3번 질문요. 저당권의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라는 뜻을 신청 정보로 제공해라.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저당권은 뭐였어요? 경매 청구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 저당권의 성립 근거는 뭐라고요? 피담보채권, 돈 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한번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을한테 빌렸다. 이 사람한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이 성립했다. 저당권은요, 아까 채권액 1억 한번 전제해보고요.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해서 갑에 대해서 쭉 나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이 저당권을 이전하는 거, 이전 등기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돈 받을 권리는 을이 보유하고 있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돈 받을 놈 따로 있고 경매 청구할 놈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돈 받을 권리와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동시에 이전해야 된다. 뒤에서 논의할 주제,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처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셨고요.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에 의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나요? 해서 이거잖아.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등기는 소유자를 만나야 되니까 어떻고 주등기가 되게 될 것이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유권 외의 권리니까 이것은 당연히 없다. 부기 등기.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서 자 승역제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대상으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부기 등기. 이 정도면 겁나 어렵다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수험생이 너무 등기법이 어려워요. 장난이 아니네요. 이 지랄들 한다고 공부는 본질적으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분들이 아예 공부를 안 하는 게 쓸데없는 걸 뒤지게 공부하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제일 안 좋은 게요. 자, 자기 기준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여튼 간에 가소롭기가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약 팔면서요. 한 20몇 년 이렇게 약을 팔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한 2달 공부하고 나서 판단을 하기 시작해. 와우, 그 객기가 겁나 웃길 정도 해서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의 설정자가 누구야? 이때는 갑이 뭐가 된다? 저당권 설정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저당권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을 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일괄 경매 청구.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됐는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경매 청구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면 같이 묶어서 다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이제 민법 조문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건 몰라도 되니까 민법에서 논의할 테고 얼마나 쉬워? 이 4번 지문을 가지고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게 결국 맥락을 쭉 보게 되면요. 자,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대상으로는 저당권이 가장 일반이다. 해서 쭉 공부하신 다음에 약간 어려운 것이 뭐라고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담보로 하는 저당권이 될 테고 그럼 수험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제일 앞줄에 있는 걸 내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뒤에 숨어 있는 애를 출제를 하는 거야. 근데 수험생들이 애초에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서 외우게 되면 지금 저당권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요거 가지고 주등기, 부기등기 했으니까 앞으로 구성할 게 뭐야? 지상권을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이 싸움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루틴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루틴들이 결코
시험 문제가, 자, 공부는 더럽게 어려운데, 시험 문제라고 하는 건 답은 정해져 있고. 근데 대신 꼭 주의하실 게, 중간에 가다 좀 막히는 지문들 있잖아요. 절대 다시 보지 마실 거. 봐봤자 어차피 모를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따로 지적해 드리지 않으면 손 안 대고 패스. 이렇게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저당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공동저당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 그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한다.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와 이 토지에 있는 Y 건물 두 개를 묶어서 저당권을 신청할 때 당연히 신청 정보로 저당권의 객체가 뭐다라고 하는 거. X 토지에 관한 등기부 내용과 Y 건물에 관한 등기부 내용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하나만한 얘기가 될 테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새로울 뿐이지 의미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당의 목적이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등기 신청에는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틀렸죠? 이런 게 그렇게 어렵다는 문제라니까 해서 공동담보 목록 주체 등기관이 작성을 하고요. 5개 이상일 때서 답은 2번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3번 질문은요.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는 평가액이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될 테고 중요치 않아요. 왜? 앞쪽에 있거든. 앞쪽에 있다 보니까 얘는 나와도 한 번도 답이 안 돼. 그 다음에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을 목적으로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버리자고 그랬어요. 대지권 구분 건물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비우고 가시자고 그랬어. 구분 건물 얘기 들어가면 잘 따라오시다가 구분 건물에서 다들 토하기 시작합니다. 특이한 구조로 돼 있으니까 버리시면 돼. 그다음에 저당권 채권에 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이제 설명드릴 텐데 이걸 권리질권이라 부릅니다. 자, 요거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부동산 학개론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갑소유의 X주택을 담보로 해서 우리 금융기관입니다.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등기 기록을 보면 채권액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라고 해서 1억이라고 설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을 어디다 등기를 하게 된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저당의 유동화라는 개념을 학개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주게 되면 여유자금이 없어서 더 이상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저당권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 돈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자기가 빌리는 거야. 투자자한테 빌리는 거. 이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바로 저당의 유동화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학교론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 하죠. MBB, MPTS, CMO 이런 것들이 있어요. MBB는 뱅크, 은행이 이 각종 권리를 보유하는 것. 자, MPTS는 투자자가 각종 권리를 보유하는 것. CMO, 다양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다시 돌아가서 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을이라는 금융기관에서 병이라는 투자자한테 자, 돈을 빌립니다. 뭘 담보로? 자, 이 저당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은행이 우리 은행을 믿어라 이렇게 하면 얘기해서는 씨알도 안 먹히지. 은행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이 투자자를 위해서 이 저당권 설정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해서 이 저당권을 담보로 내가 금융기관이 누구한테 병이라는 투자자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의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개념을 보게 되면 질권이라는 것은 동산질권이라는 게 있고 권리질권이 있는데 동산질권은 별거 아니고요. 우리 전당포 가서 시계 맡기고 10만 원 빌리게 됩니다. 그럼 전당포 사장님이 돈을 안 갚게 되면 시계 팔아가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동산질권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유가증권 또는 저당권 이런 것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거기다 표시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질권이라고 부릅니다. 별로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권리질권 나중에 학개론 할 때 관련한 주제. 일단 이 문제는 너무나 유치한 거야. 공동저당. 왜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되느냐? 저당권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공부를 해? 근저당권. 그리고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사람이 뭘 공부해? 공동저당을 공부해. 그래서 공동저당이라는 단어만 나오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은 내용 자체를 파악을 못해. 뭔 소리인지 좀 더 공부를 더 할 걸. 그래서 제일 뒤에 유치찬란하게 구성하는 것이 공동저당, 지금
뭐 있었죠? 용어가 공동담보 목록, 리스트란 얘기죠. 목록, 리스트란 얘기가 될 테고 5개 이상. 그리고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보시고 답은 2번. 그 정도 보셨습니다. 그 다음 주제요. 자, 저당권 등기 절차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뒤에 끄트머리 가니까 평가액 나와 있죠. 아이고 문제 보다 외워버리겠다.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바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이때는 채권액 대신에 평가액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합니다. 밑줄 긋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책 더러워지니까. 내가 거기 책에다 이름을 써놨잖아. 김동영 이렇게. 내 책이다 이런 얘기지. 낙서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밑줄 그으면 다 개쓰레기 같은 데만 밑줄을 긋는 데니까. 왜? 하도 답을 막 외우다 보니까 답을 다 알아.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지. 여기다 딱 평가에 밑줄 긋기 시작하고. 근데 밑줄을 그어놓고 나 나중에 궁금해져. 누가 밑줄을 그었나? 나 분명히 내 글씨 같은데. 겁나 신기하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답만, 얍실하게 답만 딱딱딱 찍어가는 식으로 가셔야 돼요. 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릴 거니까. 그래서 2번 질문요. 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시 갑시다. 저당권 이전할 수 있었죠? 대신 피담보 채권이랑 함께 같이 어떻다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아준다. 돈 받을 놈 따로 있고 경매 청구할 놈 따로 있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봐봐요. 이게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낸 것도 내고, 낸 것도 내고, 낸 것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못 풀어. 나는 다를 것 같죠? 시험장 가봐봐요. 정신이 없어. 지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용 모르면서도 계속 읽어봐.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 노래방 가자는 약속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시험 끝나고 나면 몸이 완전히 멘탈이 다 나가요. 지쳐가지고 노래방인 거 뭐고 아무 필요 없어져. 그리고 그 노래방 가자고 굳이 또 연락 안 되는 친구한테 전화질 하지 마요. 짜증나니까. 시험 보고 나서 충분히 열이 받은 상태야. 노래방이 좀 중요하냐고. 그것도 이제 자기는 시험 잘 봤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도 또 빼놓고 가면 서운해할까봐 온갖 걱정을 다 해. 해서 다시 노래방 가자는 약속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저당권 이전 등기 피담보 채권을 함께 이전을 하게 된다. 그 뜻을 신청 정보에 내용으로 표시한다.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등기 기록에 채무자를 표시한다. 이거 깊게 생각하면 어려워지고요. 가십시다. 자, 갑 소유 X 부동산을 담보로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고 을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채권액 표시해야 되죠. 채권액. 그 다음에 채무자의 성명 주소 표시해야 되죠. 갑이 돈을 빌려서도 법에서 뭐라고 성명과 주소를 표시해라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다. 채무자의 성명 주소를 표시를 해야 된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냥 별 내용도 아닌데 시험이라고 하는 공포 때문에 별게 다 어렵게 느껴지고요. 봐봐 또 우리를 띄엄띄엄 보자는 세계 부동산 등기관 공동 담보 목록 작성을 해야 된다. 아까 5개 개수 맞춰주고 등기 신청이 돼서 틀리게 뽑았고 여기서는 등기관 공동 담보 목록 작성한다. 개수 몇 개? 5개를 3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틀렸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우리 외웠으니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까지 공부를 보통 못 하신다니까요. 힘들어서 제일 뒤에 있는 문장이 이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답을 구성하고요. 피담보 채권의 일부 양도를 이유로 한 저당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가볼까요? 우리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나서 일부 이전 등기 가능했었고 양도액을 기록한다. 또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일부 이전 등기, 전체를 다 갚는 게 아니라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얼마 얘가 돈 받을 돈 얼마가 되는지 양도액을 기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어쨌든 답이 되는 주제는 거의 유형화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결코 이게 시험이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상식 몇 개만 뒤지게 계속 물어본다.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문제 가서 볼까요? 자, 담보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불가능하다. 틀렸죠? 아까 일정한 채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당권 설정 등이 가능하고 이때 평가액을 기록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두 번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번 틀리게 구성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2번 질문, 채권자가 순위일 때 채권자별로 채권액을 구분해서 기록한다. 아까 근저당권에서는 딱 한 가지 기억하실 거, 단일하게 어떻다? 기록한다. 키워드 뭐가 되겠어요? 기록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기록한다. 어떻게? 단일하게 기록한다. 그래서 요거 문장을 읽으시면 말려버리고요. 채무자가 수인일 때, 채권자가 수인일 때 흔들어 주거든요. 키워드 뭐라고요? 기록이라고 하는 거. 기록 앞에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어떻다? 단일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셔야겠습니다. 낼 게 없다 보니까 지금 제가 아까 지적해드린 몇 가지들 갖고 낼 수밖에 없어요. 3번, 채권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넣기 불가능하다 해서 요거 틀렸고요.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몰라도 돼. 어려우니까 일단 비우시고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권 이전 넣기 신청할 수 없다. 이것도 틀렸고요. 일단 비우시고 그 다음에 자 답이 5번 되는구나. 좀 특이했던 문제다. 그래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된다.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다시 이거 답이 뭐였었지? 1번 틀렸었고요. 2번 자 각 채권자별로 구분해서 기록한다.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 3번인가?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는 저당권 일부 이전 넣기 불가능하다.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자, 한번 가볼까요? 지금 다시 1번, 2번은 확실히 틀린 질문, 2번도 틀린 질문 보셨고, 자, 나머지 가볼까요? 자, 지금 앞에 얘기했던 것을 가지고 가볼까요? 자, 5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이면 그의 승낙을 첨부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설정 등기라는 것이 있었고요. 설정 등기에는 뭐가 필요하다?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등기해야 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보게 되면 만약에 채권자가 지금 돈 받을 사람이 을이고 돈을 빌린 사람이 자 병이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병이 돈을 빌리고 담보물로 내놓은 사람 누가 된다고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담보물로 내놓았다. 이렇게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근저당권의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물상 보증인 갑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 자, 갑을 병정한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물상 보증인 갑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갑이 병을 위해서 내가 1억 한도 내에서는 이 목적물을 담보물로 내놓겠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저당권 이전, 자, 다시 갑시다.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저당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상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상권 이전할 수 있죠? 전세권 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이전할 수 있죠. 그러면 지상권을 이전할 때, 전세권을 이전할 때, 저당권을 이전할 때 그 소유자들 동의 받아야 돼, 받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받을 필요가 없고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은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 목적물을 담보물로 내놓은 사람이 물상보증인이 되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의 승낙 자체는 필요가 없다. 그냥 근저당권 자기끼리 이전할 수 있으니까 어떻다? 이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됐지? 4번 자,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위 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 이전 넣기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자, 이것도 틀리게 구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번 지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제가 놓쳤다. 딴 게 아니라 채권 양도가 아니라 거기 이제 나중에 교재 보시면 계약 양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어려웠던 질문. 그래서 이거는 다시 정리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받을 돈 피담보 채권이 양도가 됐을 때 이때 이 원인은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고요. 이때 2라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소위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4번을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는 가능하지만 이건 뭐 버려야 돼요. 너무 어려워. 저도 버벅거렸잖아요. 그래서 4번 틀을 옳게 구성했는데 버릴 문제. 자, 29회 21번 문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담보 물건에 관한 등기 등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민법상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해서 1번을 옳은 편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전통적으로 내왔던 주제이고요. 우리가 앞에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 민법상 조합 고스트, 유령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귀신이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등기 관리자가 됐든 등기 의무자가 됐든 또는 채무자가 됐든 간에 어떤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1번을 답 뽑았고요. 2번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등기할 수 없다. 틀리게 뽑았고요. 우리가 근저당권에서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존속기간은 소위 이제 뭘 얘기하게 된다.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기본계약의 존속기간을 얘기하게 되는데 역시 임의적 등기사항 가능하고요. 자, 3번 좀 어렵게 구성이 됐는데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등기가 실행됨에 따라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인데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 변제기, 이자 등을 기재해야 된다 해서 필수적 등기사항 아니죠. 변제기나 이자 이런 것들은 임의적 등기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민법상 저당권부 채권에 관한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서 채권 최고에 등기할 수 없다라고 해서 역시 틀리게 구성이 됐죠. 그래서 근데 이 문제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됐는데 전통적으로 내왔던 영역이라고 하는 거 바로 민법상 조합이라는 것은 절대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다. 이게 논의 포인트 좀 독특했던 좀 지저분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저당권 등기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셔 해서 아까 나왔던 문제가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보면은 필수적 등기사항 어딨어. 자, 지금 요 얘기였나요? 자, 요 얘기에서 지금 근저당권 설정기 신청서에 변제기 이자를 기재해야 된다. 이거 틀렸다고 그랬었죠? 채권 최고액하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만 어떻다 기록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요거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라 뭐가 된다? 임의적 등기사항 이렇게 가야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변제기 필요적 기록사항에 대해서 틀리게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저 우리가 외울 건 필수적 등기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임의적 등기사항 있으면 따로 기록한다. 이런 식의 취지. 자, 지금 동일한 채권에 관해서 두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틀렸죠? 이건 진짜 쉽다. 5개 그리고 등기관이 작성을 하게 된다. 해서 2번 지문도 도배하는 지문. 3번 채권 일부에 대해서 양도로 인해서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한다. 요걸 답을 뽑았나요? 좀 밋밋하게. 우리 근데 이미 저기서 공부하셨어요. 27회 때인가 나왔던 문제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기억나시죠?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가 되고 나서 일부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양도액 등을 신청 정보로 제공해야 된다. 이런 명제가 있었고요. 저당권도 일부 이전 등기 관련해서 역시 양도액을 기록한다 해서 3번을 답을 뽑았나요? 자,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자, 그때 평가액을 기록한다라고 했었죠?
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래 보셨고, 그 다음에 5번은 버리십시다. 너무 어려우니까. 해서 이 문제 답은 좀 쉽게 뽑았던 주제 어디 있었죠? 자, 3번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 정도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고 나서 나머지 볼게요. 자, 각 권리 설정 등기에 따른 필요적 등기사항 옳은 것을 모두 고쳐주는 오래전 문제인데 이건 전체 그림상 필요한 내용이 되게 됩니다. 해서 자, 보니까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자, 목적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범위.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공통적인 게 뭐가 된다? 범위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야 되죠?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필수적 등기사항에서 뭐가 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범위라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지상권은 건물 소유 목적인지, 공작물 소유 목적인지, 혹은 또 뭐가 있었지? 수목 소유 목적인지, 셋 중에 하나의 목적을 기록한다. 지역권도 목적을 어떻다? 기록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전세권은 그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목적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해서 이렇게 목적, 범위까지. 그 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권과 범위. 자, 그 다음에 지상권에서는 지료는 필수적 등기사항은 아니다. 이론상 무상일 수도 있다라고 했었고요. 지역권도 지료는 필수적 등기사항이 아니었었고요. 대신 지역권에서는 요역지 정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기록을 해야 된다. 어떤 토지가 도움을 받는지 해서 지상권 2개, 지역권 3개, 전세권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액하고요. 뭐가 있었죠? 채무자의 성명주소.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 최고액 그리고 채무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아까 우리 임차권은 뭐 있어요? 차임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해서 전체를 물어보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자,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옳게 2개를 구성을 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 묻는 거였어요. 전체 그림. 좀 오래전에 나왔었는데 하여튼 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수적 등기사항은 기억을 해두시고 중간중간에 임의적 등기사항, 약정이 있으면 어떻다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저당권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삑사리자 이렇게 임의적 등기사항을 가지고 이슈를 삼아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문제가 와우, 개떡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뭐가 돼 있어요? 공동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죠? 저당권 설정 등기 나와 있죠? 읽어보지만 읽어봐봤자 의미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지문을 쑥 보게 되면은 등기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등기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찍으면 잘 맞출 수 있어요. 읽으면 손을 못 댑니다. 저당권 관련해서 기록할 사항이 아닌 것은 일단 채권액이라고 하는 거, 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 뭐 나오게 될 텐데 이 중에 저당권이랑 아무 관련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개념이 뭐가 있어요? 네? 아니 이게 이제 공동저당이라고 해서 이게 배당 순위를 따지는 문제인데 다시 갑시다. 이건 이제 내용을 외워서 풀 수는 없는 문제예요. 찍는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이제 이걸 접근을 해 가야 되냐면 지상권 얘기 한번 가볼까요? 지상권은 목적, 범위 이런 게 있었죠? 근데 지상권은 존속기간도 들어갈 수가 있죠. 용익물권은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죠?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라고 해서 건물 소유 목적일 때 30년 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지역권도 목적, 범위, 요역지, 정보 등이 있게 되는데 목적, 범위, 요역지, 정보 등이 있게 되는데 이때 지역권도 존속기간이 있을 수가 있죠? 물론 존속기간을 얼마까지 정해라 이런 말은 없지만은 최단 존속기간도 없지만은 존속기간이 있을 수 있다. 전세권도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해서 존속기간이 있죠. 저당권은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용하는 게 아니니까. 일정 기간 동안 변제기라는 개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돈 갚아라는
변제기라는 개념은 있겠지만은 존속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를 보고 내용을 보고 이것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내용 봐서는 저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1분 안에 풀어내기는 불가능한 문제예요. 버리는 문제가 되게 될 텐데 결국은 이 파트는 뭐라고 해요? 존속기간 요걸 답으로 뽑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엿먹으라는 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은 용익물권에서만 나온다. 이건 버리는 문제입니다. 거의 풀 수가 없어요. 지금 근데 쭉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까 하나 삑사리 제가 냈었는데 전반적인 맥락을 보면 한 80% 정도의 문제는 그냥 루틴대로 그냥 계속해서 반복해서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엽기적으로 내는 문제는 시험장에서 읽어봐봤자 1분이나 읽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고요.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잠시 끊었다 이제 말소 등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